7월 첫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관련 논의의 기존 원칙을 깨트리자 의료계 전방위에 다양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3년 전 코로나19 유행 초기 당시 코로나 사태 안정화 이후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의사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등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고 해당 논의를 의료 수요자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정 간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진행될 정부와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 대의원에도 조 장관의 발언이 의협 회원들을 모욕한 것이라며 발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8일 국회 토론회에서 하시모토 히데키 도쿄의대 교수는 일본이 지역근무 의사 확보를 위해 도입한 자치의대와 지역 입학 정원제의 한계가 최근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대형 병원의 의사가 부족한 현상은 여전하고 지역 입학 정원제 효과도 미미했으며 오히려 강제 시행으로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휴직의사, 일명 시니어 의사와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시니어 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 협의체 회의를 열어 사업을 7월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할 뜻이 있는 휴직의사 또는 휴직 전 이직을 희망하는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병원 구인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해 의협으로 전달하면 의협은 적정 인력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매칭된 인력과 근무할 공공병원에 대한 컨설팅, 재진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응급실을 제때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응급실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아 논란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의료계가 해당 전공의에 대한 수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체계 공백의 책임을 개인인 전공의에게 지우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앞서 대구를 직접 찾아 해당 전공의를 위로하고 지원 방안 검토를 약속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국민이 양질의 필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잇따라 발생한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쏠린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애초 개정안은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신고기간이 심평원으로 수정됐습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개인정보 침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정부의 행정 업무 전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부담이 증가하며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보완을 요구해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에 대해 엄중한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최근 부산의 한 관절 척추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의협은 사실관계 확인 후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발각될 경우 중앙윤리심의위원회에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특히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 행위며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손상시키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병원계는 관련 수가 신설과 CCTV 설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철폐를 이끌어낸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합류했습니다.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은 최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합류해 함께 활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작업치료사협회의 연대 합류는 보건복지의료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보건복지의료 종사자들의 본질적 화합과 통합의 시금석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유관단체의 추가적 동참을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며 통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민건강 수호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대부분은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사 1,7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9.6%가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비대면 진료의 적절한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군, 교도소 등 의료 취약지역 내 환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비대면 진료 제공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병원급, 상급 종합병원과는 협진이라는 답변이 72.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밖에 비대면 진료 방식에 대해서는 음성 화상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되 특수한 일부 상황에서는 전화도 허용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48.4%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보험회사가 발달장애 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H화재보험은 전국 아동발달센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일부 의료기관이 정상범주의 아이들을 과잉 진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아청소년 발달지원 및 장애치료 전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보험사가 아이들의 치료 자격을 재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은희 대한소아청소년과 행동발달증진학회 기획이사는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치료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인정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보험사가 사회적 책무를 져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의과 자동차보험 경증 환자 진료비가 의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목 부위 관절 및 인대 탈구, 염좌 및 긴장의 경우 한의과가 의과보다 입원 진료비는 약 3배, 외래 진료비는 약 4.5배 많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총 진료비도 작년 기준 한의과가 의과의 1.4배에 달했습니다. 이태현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은 한의과 자동차 보험 진료 왜곡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의과가 현미경 심사를 당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보험 진료 체계를 서로 분리하고 자보 임상 진료 지침의 심사 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노인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시범 사업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실시될 예정인데 사업 내용은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계가 참여하고 있는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는 달리 지자체와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사업이라 의료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김종구 대한의사협회 KMA 폴리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세미나에서 정부와 의협, 지자체와 지역의사회 간 연계와 지역 내 1인 의료기관 모두의 참여가 보장되는 지역 1차 의료 돌봄이 필요하다며 의협, 1차 의료, 의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의 사업 추진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시행 중인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에는 전국에서 856개 의원이 참여키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